안녕하십니까. 경제지식네트워크 이병태입니다. 경제 어불성설, 이번 주의 주인공은 이호승 청와대 경제수석입니다. 지난 25일 청와대가 신이 나서 금년 2분기 가계수지 동향에 대한 통계청 조사보고서를 가지고 지금 경제가 잘 돌아가고 있다는 홍보를 적극 했습니다. 이호승 수석이 한 말들을 대충 정리해보면 이런 겁니다. 전체 가구의 소득이 높아진 점을 비롯해서 하위 20% 계층의 소득이 5분기 연속 감소세를 멈추고 증가세로 돌아선 점을 고려하면 전반적으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우리나라 가구들을 소득을 5분위로 나눴을 때 제하위 1분위, 그러니까 하위 20% 소득이 5분기 계속 감소했었는데 이번에 증가세로 돌아섰다. 그러니까 긍정적이다 하는 거고요. 2018년 이후를 보면 1분위의 소득 증가율은 줄곧 마이너스였는데 올해 2분기에서 0.045%로 전환했다. 지금 작년보다 올해 더 나은 측면으로 변화됐다고 이 점을 2번이나 강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명목소득이나 실질소득이든 가계소득 전체를 보면 2018년에서 19년은 다른 해에 비해서 높은 수준으로 전체적인 소득 수준에 상당한 개선이 있었다라고 주장을 했고요. 세 번째, 하위 20%에 해당하는 계층의 소득을 시장에 맡겨버리는 나라는 어디에도 없다. 한국의 진위계수 개선율은 경제협력기구의 평균의 32.9%에서 훨씬 밑도는 12.6%다. 하위 소득층의 소득이 늘어난 것이 시장에서 늘어난 게 아니라 정부가 세금으로 이전 소득으로 억지로 떼었다는 것에 대한 반론입니다. 그래서 시장 소득을, 하위 저소득층의 소득을 시장에 맡겨버리는 나라는 어디에도 없다고 그러고요. 이 소득 격차를 정부가 이전을 많이 하면 부자들에서 돈을 뺏어서 가난한 사람 많이 줄여서 그 진위계수를 얼마나 낮추냐. 그러니까 OECD는 평균적으로 32.9%를 낮추게 되는데 한국은 아직도 그 정부의 개입이 적어서 12.6%밖에 안 된다. 이 세 가지를 주로 이야기한 겁니다. 한 가지 제가 우리나라에서 참 위험한 얘기가 경제의 성과가 좋아지고 나빠지면 바로 지금 정부가 잘해서 좋다 또 나쁘다 이런 아주 단순한 논리들을 너무 쉽게 한다. 지금 보시면 지금 우리나라 경제는 압도적으로 수출에 의해서 좌우되는 경우가 큽니다. 그리고 그 수출이 빨간색이 지금 한국의 수출 증가율이고 파란색이 세계 수출의 증가율입니다. 보시면 70년대 고도 성장할 때는 한국의 수출 증가율이 세계 증가율에 비해서 압도적으로 높은 쪽에서 유지가 됐습니다. 그게 어느 때까지냐면 한 90년 초까지가 그렇게 유지가 되죠. 그러고는 최근에 이렇게 보면 2010년서부터는 세계 성장률하고 한국 성장률이 거의 들어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기화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어떤 경제가 단기 순환적으로 좋아지는 거는 세계 경기에 좌우되는 바가 크다 하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지금 세계 경제의 수출이 보시면 2017년부터 18년 19년 초까지 상승세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경제가 그에 따라 좋아진 영역이 맞았는데 그러니까 사실은 2017년, 18년 다 좋았어야 되는데 우리나라의 경제에 문재인 정부가 하도 이상한 짓을 많이 해서 사실은 18년 내내 그 저소득층의 소득이 줄었던 건데 그걸 가지고 이제 잘된 거가 마치 잘 돼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 하위 20% 소득계층이 감소세를 멈추고 증가세로 반전되었다는 말이 사실인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가계수지의 조사는 어떻게 하는 거냐 하면 모든 국민이 얼마를 벌었고 얼마를 썼는지 조사되는 건 아니다. 그건 무지 힘든 거의 불가능한 일이죠. 그래서 통계청이 어떻게 하느냐 하면 약 8천 가구를 샘플링을 해서 표본값을 가지고 있고 그들한테 지난달에 얼마 벌고 얼마 썼느냐라고 하는 것을 조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여론조사하고 똑같이 샘플링을 하는 거죠. 그래서 2천만 가구 중에 8천 가구를 샘플링을 하니까 그 표본은 얼마를 추출한 거냐면 0.004%를 추출하는 겁니다. 아주 극소수를 추출하는 거죠. 특히 이제 5분위로 나눠주면 8천 가구니까 8천을 5로 나누면 1600가구 정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2천만 가구가 넘는데, 즉 5분위에서 1분위의 가구는 400만 가구 중에 1600가구를 조사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통계적으로 표준 오차가 존재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 조사 보고서에 어떻게 돼 있냐면, 통계청의 조사 보고서에는 이 상대 표준 오차가 매우 높으니 이용할 때 유의하라고 하는 경고가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소득 항목의 분기의 상대 표준 오차는 플러스 마이너스 2% 정도 된다. 저것도 경제학자들은 동의하지 않습니다. 요새 논란이 됐던 낙승대 연구소의 김낙연 교수님이 이 소득 분포에 대한 실증 연구를 많이 하는데, 나중에 세금 신고된 걸 가지고 다 조사해 보면 우리나라의 지금 가계수지 동향의 조사는 그 편차가 상당히 큰 그런 조사라는 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분명히 상대 표준 오차가 2% 내외라고 그랬는데 0.045% 변화는 증가했다고 할 수 있는 통계적으로 전혀 없는 거죠. 오차 범위 내니까 2% 내에서, 이거 실제적으로는 0%입니다. 그리고 여기 그냥 금액을 따져봐도 2018년 2분기에 비해서 2019년 2분기에 총소득이 얼마 바뀐 거냐면 132만 4,900원에서 132만 5,500원으로 600원 바뀌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0.045%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소득이 떨어지지 않는다. 전에는 계속 떨어져 왔는데 떨어지지 않는다는 얘기는 할 수 있을지언정 이게 반등됐다는 얘기는 전혀 할 수 없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소득에 상당한 개선이 있었다. 그러니까 명목소득하고 실질소득에 우리나라에 보시면 2011년 때는 명목소득이 6%나 올라갔다가 그것이 2015년에 2.9%까지 올라갔고요. 탄핵 와중에 0.8%를 했다가 최근에 다시 4.6% 갔다가 지난 분기에 뚝 떨어지고, 그래서 소득은 우리나라 계속 오르고 있었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오른쪽 편에 보시면 우리나라의 실질소득을 마이너스로 감소시킨 거는 2017년 2분기에 처음 일어났던 거고, 문재인 정부 집권에 들어서 일어났던 것이고, 우리나라의 실질소득이 증가하지 않기 시작한 것은 2016년 탄핵의 정치적 혼란 와중에서 발생했던 일이다. 그 이전에 우리나라의 실질소득이고 명목소득이 계속 증가하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의 실제 소득에 상당히 개선이 있었단 말은 맞지 않는다는 얘기를 지금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금융위기나 외환위기와 같은 외부적 충격이 없는 한 우리나라의 가계소득은 계속 늘어왔다. 그렇지만 그 증가폭은 경제 성장률이 낮아지고 있고, 그래서 우리도 그 소득 증가율도 낮아지고 있었던 것인데 실질소득 감소는 문정부 들어서 나타난 현상이다. 그리고 대무역 환경에 따라서 크게 좌우되고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실질소득, 명목소득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은 처분 가능 소득이 중요합니다. 소득이 아무리 많이 생겨도 정부가 다시 다 뺏어가고 내가 쓸 수 있는 돈이 이제 가처분 소득이라고 얘기하는 실질 처분 가능 소득인데, 그 보시면 이 처분 가능 소득을 마이너스로 실제로 쓸 돈을 줄여주기 시작한 것이 바로 2017년 문정부 들어오면서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 2019년 1사분기까지 지속됐던 겁니다. 그래서 문정부의 소득주도 성장론이 바로 가처분 소득을 실질적으로 낮춰서 가계의 소비 능력을 줄여왔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 명목소득하고 실질소득까지 얘기하는 것도 또 이야기의 진실한 얘기가 아니다. 가처분 소득을 줄여왔다는 겁니다. 저소득층의 소득을 시장에만 맡겨놓는 정부는 없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그 소득 지원 정책이 성공하고 있는지를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은 소득이 개선됐다고 그랬는데 소득 격차는 점점 커지고 있죠. 계절적 요인이 있기 때문에 보시면 2017년 2분기에 최하위 1분위 소득 대비 5분위 소득이 몇 배냐 되는 걸 보면 5분위 배율을 보면 4.73에서 지난해 2분기는 5.23, 이번에는 5.3으로 점점 격차가 커지고 있죠. 그래서 저소득층의 소득 증가에 비해서 고소득층의 소득 증가가 월등히 크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 이들이 얘기하는
소득 격차와 경제 불평등을 줄이겠다는 정책이 완전히 실패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문정부의 소득주도 성장론이 본격 적용됐던 2018년 지난해 2분기에 근로소득 증감률을 보시면 1분위의 근로소득은 15.9%가 줄고 2분위는 2.7%가 줄고 3분위는 0.7%가 늘고 4분위 4.0, 5분위 12.9%로 완전히 문정부가 얘기했던 거하고 반대 현상을 일으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보면 이 최저임금은 저소득층의 고용은 줄여놓고 그 최저임금에 적용되는 사람은 소득계층을 좌우하지 않습니다. 보시면 1분위부터 5분위에 가구원 수와 취업자 수가 있는데 1분위에는 2.41명이 가구원 수고 취업자가 0.68명인 반면에 우리나라 5분위는 가구원 수가 3.46명이고 취업자 수가 2.09입니다. 거의 3배가 됩니다. 그러니까 5분위에 속한 사람들은 한 사람이 돈을 많이 벌어서가 아니라 거기서 일하는 사람이 많으니까 최저임금에 적용받은 사람들 수가 대략 고소득층의 가구가 더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보면 근로소득이 저소득층은 줄고 고소득층이 느는, 그래서 최저임금 제도가 이 상당 부분을 고소득층이 가져간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019년에도 2월 달에 보시면 1분위의 근로소득은 15.3%나 줄고 위로 갈수록 근로소득이 늘어나는 비중이 커진다는 데서 유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금년이 그 민간경제가 위축되고 있다는 게 4분위, 5분위의 사업소득이 크게 줄고 있습니다. 근데 이 취업자 수도 보시면 1분위는 변동이 없고 2분위에서 줄고 3분위에 조금 늘고 4분위 줄고 5분위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제일 아래층이 고령층이고 위로 갈수록 이제 젊은 층의 가구인데 이렇듯이 지금의 저소득층의 지원 정책이 적어도 최저임금 제도는 저소득층한테 가지 않는다는 게 분명해졌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정부가 돈을 뺏어서 주는 공적 이전 소득이 분위별로 어떻게 늘어나는가를 보시면 공적 이전이 소득 격차를 줄이려면 하위층이 많이 늘어나고 상류층의 이전이 적어야 되는데 보시면 1분위가 33.5% 늘어난 반면에 5분위는 40.5%나 공적 이전의 소득이 1분위보다 더 크게 혜택을 받습니다. 왜? 여기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취업자 수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족 수가 많고. 그래서 공적 이전이 소득 격차를 확대하고 있는 쪽으로 작동하고 있지, 이호승 수석이 자랑하듯이 저소득층 지원 대책을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소득 격차를 확대하는 쪽으로 가고 있어서 본인들이 내걸었던 소득주도 성장론하고 전혀 바르게 작동하지 않다는 걸 보여줄 수 있습니다. 왜 소득 이전이 실질적으로 도움이 안 되는 얘기인가? 아까 소득이 늘어난 것이 공적 이전 소득이 높아져서 늘어난 비중도 상당히 큽니다. 그런데 1분위 사람들이 월 평균 24만 5천 원의 공적 이전 소득을 가지고 있고 정부가 돈을 그렇게 준 겁니다. 2분위는 16만 7천 원, 3분위 17만 1천 원, 4분위 16만 3천 원, 5분위 25만 원. 그래서 이전 소득이 보시면 저소득층이 1분위는 조금 더 많지만 고소득층이 더 많은, 5분위가 더 많은 현상을 볼 수 있는데요. 그러면 누구한테 돈을 주려면 누구한테 돈을 뺏어가야 되는데 공적 이전 지출을 보면 1분위가 6만 9천 원이고 5분위는 65만 2,400원이 돼서 보시면 3분위, 4분위, 5분위에 사실은 공적 이전으로 소득을 부풀렸지만 소득 쪽에만 보면 부풀린 것 같지만 지출 쪽에서 더 많이 일어났기 때문에 사실은 가처분 소득이 줄어드는 이유가 여기서 발생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공적 이전으로 소득을 막 정부가 베풀어주는 게 소득을 올린 거로 돼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건 소득이 늘어난 게 아니다. 왜냐하면 누구한테 주려면 누구한테 뺏은 건데 그게 다 3분위, 4분위, 5분위의 돈을 상당 부분 뺏어서 준 거고 그걸 뺏어서 그 사람한테 다시 주는, 지금 그 짓을 하고 있는 거고 밑으로 내려간 거는 지극히 적다 하는 거가 이 통계가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정부가 개입해서 소득 격차를 줄이는 진위 계수를 줄이는 거가
OECD보다 3분의 1밖에 안 되니까 더 많이 뺏어가야 되냐 이런 논리를 지금 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가 그 정부가 소득 이전을 해서 최하위 계층한테 얼마나 주고 있냐 보면 이 그래프에서 녹색이 평균인데요. 평균에서 두 번째 옆에 있는 데가 한국입니다. 그러니까 OECD 평균보다 조금 낮은 평균 수준에서 우리나라가 저소득층한테 정부가 돈을 이전을 하고 있다, 부를 이전하고 있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뭐 우리보다 훨씬 더 적은 나라들이 많죠. 미국, 이스라엘, 프랑스, 일본 이런 데들도 더 저소득층한테 주는 돈이 우리보다 적다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이전소득이 적은가를 보시면 이 그래프에 보시면 그 옆으로 선을 그어놓은 게 시장에서의 진입이었습니다. 그리고 화살표가 정부가 개입한 후에 세금 가지고 소득 재분배 후에 진입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가 왜 밑으로 내리는 격차가 적으냐 하면 시장의 진입계수가 여기 OECD 국가들 나온 데서 거의 제일 적은 나라에 속합니다. 이미 시장에서 평균적으로 균등한 급여를 주고 있기 때문에 시장에 개입할 여지가 적은 거죠. 그래서 이걸 시장의 진입에서 생각 안 하고 정부가 내린 부분이 적으니까 정부가 더 많이 개입한다 하는 식의 논리는 정말 엉뚱한 논리다. 그래서 그런 우리나라가 적은 이유가 있었다는 거고요. 그래서 2010년에서 2014년 이 정부가 들어서기 전 보수 정권에서 우리나라의 진입 개수를 변화를 보면 여기 시장의 소득 격차, 시장의 소득 진입 개수가 늘어나냐. 한국은 지금 2010년에서 2014년 사이에 소득 격차가 시장의 소득 격차가 약간 내려간 나라로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정부가 얘기하는 것처럼 보수 정부 하에서 양극화가 강화된 게 아니라 축소돼 왔다라고 하는 것들을 다시 보여주고 있고요. 그 격차 우리나라가 낮은 수준에 있기 때문에 그걸 정부가 재분배해야 될 이유도 적었기 때문에 그 비중이 적었다는 거고요. 우리나라의 소득은 국민의 47%가 소득세를 내지 않고 하위 40%가 상위 10%가 전체 소득세의 90% 가까이를 내는 정도로 이미 그 소수한테서 재분배 효과를 많이 내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더 재분배시킬 수 있는 여지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고요. 정부는 그 재분배를 세금으로 하지 않았고 최저임금이라고 하는 시장에 개입하는 형태로 됐다라고 하는 것을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저소득층의 소득이 반전됐다는 것은 통계적으로 그렇게 얘기할 수 없는 사기적 가짜 뉴스다. 표준 오차가 통계 설문의 표준 오차가 플러스 마이너스 2%인데 그 이내에 되는 것은 확신해서 말할 수 없다. 이게 이제 통계의 기본인데 0.045%. 그리고 지난해에 비해서 600원 늘어났다라고 하는 걸 소득이 반전돼서 올라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거고요. 그 데이터를 보시면 근로소득하고 사업소득과 같은 시장소득은 줄고 있고 정부의 이전소득을 늘려서 세금으로 지금 하고 있고 정부의 재분배 정책, 여기서 얘기하는 소주성이 내세웠던 고소득층의 돈을 뺏어서 저소득층한테 주는 재분배 정책은 보시면 고위직한테 더 많이 돌아가고 공적 이전도 그렇고 근로소득에서도 그렇고 다 근로소득이 늘어나는 것이 고소득 가정에 더 많이 늘어나는 것들이 최저임금 제도의 실패가 그대로 나타나고 있고 우리나라의 재분배 정부에 의한 재분배 규모가 적은 거는 우리나라가 문정부가 믿고 있는 거하고 달리 시장의 소득 격차가 적고 재분배할 수 있는 여력이 없는 그런 나라라는 것을 무시하고 재분배가 무조건 다 당연한 것처럼 말하는 것들은 아주 통계를 인위적으로 해석하고 한쪽만 얘기하고 가짜 뉴스로 해석하고 이런 고질병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어서 이번 주에 경제어불성설로 2분기, 한 분기 경제 성적을 가지고 경제 잘 나간다고 이렇게 떠드는 정부도 없지만 어쨌든 그 이야기의 대부분은 진실과는 거리가 참 멀다는 이야기를 전해드리면서 이번 주 주인공은 이호승 경제수석이었습니다.